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물리는 거죠. 나 안 물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을 자주 내고 많이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종목이 이렇게 물려 있으면 수익을 못 내는 상태인 거잖아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수익을 못 내는 그 조바심, 수익을 더 내고 싶은 욕심,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어니스트님한테 주식을 배워서 열심히 해오던 분들이 간혹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종목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수익을 내 맘대로 낼 수 없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매매 방법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좀 유리한 종목을 잘 고르면, 그러면 좀 변화무쌍하게 시장에 대응하면서 수익도 자주 내고 물리는 것도 좀 최소화시키고 손절도 좀 최소화하면서 주식을 꾸준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고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고점 돌파가 잘 될 때는 막 고점 돌파 막 종목 매매를 하다가 눌림목 매매가 좀 유리한 시장에서는 눌림목 매매를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정치 테마주가 좀 많이 뜨는 그런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 위주로 종목을 고르고, 그때그때 유리한 방법과 종목 선정을 하면 그러면 수익 빵빵빵 낼 수 있지 않나, 물린 종목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와, 일단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신이 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면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질문을 그냥 얼핏 들었을 때는 되게 이상적이고 되게 합리적이고 그래 저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냥 직접적인 표현으로 욕심덩어리 매매 아닌가요? 이게 왜 욕심덩어리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때 막 시장이 막 오를 때는 뭐 고점 돌파 막 하면은 쭉쭉쭉 뭐 막 10%대 들어가도 20% 하고 막 하한가 하고 막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아마 이제 고점 돌파 하면은 물리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눌림목 매매로 이렇게 잘 해서 들어가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욕심일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로 딱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수익을 낸다, 잘 된다, 뭐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괜찮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괜찮게 하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항상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게임처럼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단거는 취하되 책임은 지기 싫다, 뭐 여기에 맞닿아 있는 부분 같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내 선택과 나의 행동이 잘못돼서 틀려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계좌 녹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계좌 녹는 거를 허락하진 않잖아요. 계좌는 녹으면 안 되는 당연히 깔려 있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이 모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책임에 대한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책임이라는 거는 뭐 내가 공략했던 그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흘러가서 물리는 상황이 나온다던가 마이너스로 갈 때 그걸 책임지는 거에 대한 말씀이시죠. 단순하게 손절로 계좌가 녹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책임, 이거인가요? 다 포함되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100%는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어떤 상황에 대한 행동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으면은 오케이 땡큐 하고서 좋은 상황이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틀렸을 경우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은 나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는 그게 리셋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책임을 지는 행동은 단순하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손절하냐 관리를 하냐, 뭐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몰라 그냥 방치하냐, 존버. 네, 뭐 요 세 가지 중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기권을 던져버리게 되면 방치가 되는 거겠죠. 근데 방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고, 손절을 선택하게 되면 그 손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관리를 선택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절을 선택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눈앞에서 빨리 치워버릴 수 있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다이나믹하고 액션을 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궁극적으로 뒤따라오는 책임은 뭘까요?
계좌가 쪼그라듭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계좌 쪼그라들어도 괜찮아, 1억으로 투자했는데 나중에 계좌에 뭐 5천만 원, 3천만 원만 남아도 괜찮아, 만약에 이 정도로 열린 마음이다 하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손절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거나 관리를 하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그 하고 싶은 매매를 계속 다이나믹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불가능해지는 거겠죠. 왜냐면 관리를 하거나 방치를 해둔 상태의 종목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좌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이제 여기가 얘기가 흘러가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그건 싫다, 물린 상황에서 관리를 하거나 방치하는 거는 그건 나도 싫다, 그러면 나는 손절을 할 건데, 손절을 좀 잘하고 종목을 잘 선택하고 맞는 방법을 잘 적용하면, 그러면 내가 손절해서 계좌가 녹는 속도보다 내가 성공해서 플러스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그만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결국에는 어떤 시장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거를 배우고 익힐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손절은 하되, 그러면은 이제 이분의 논리에서는 계좌가 녹는다라는 거는 옵션이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입장 차이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실 이 정도 입장 차이가 들어서게 되면은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화이팅입니다 한마디밖에 없어요. 화이팅 한마디 던져주는 것밖에 없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거를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왜 그렇게 화이팅밖에 나한테 못한다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면은 정말로 할 말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 사람은 그냥 경험치 자체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자신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만약에 10만 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10만 명 중에 90% 이상은 한 번 이상 다 생각해 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갓 시작한 홍길동은 10만 명 중에 0.001%로 해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도 될까 말까인데, 과연 그 정도 경험치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자기 기준 안에서 상상의 나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전에 저희가 더닝크루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결국에는 뭐 나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건데,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어떤 특정 뭐 유명 유튜버가 본인은 딱 지금 제가 말한 이 방법대로 해서 수익을 막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벌고 있고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안 된다고 하냐, 이거에 대한 불만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하게 말하면 이 효과인 것 같거든요. 이런 원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이게 전체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말했었던, 그리고 오늘 주제를 질문한 홍길동이 상상하는 게 가능해지려면은,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이게 가능하게 됐었을 때 이 앞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는 싶어요. 자, 이거 이제 저희가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늘 어니님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좀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그 오리 혹은 백조 같은 이 물 위에 떠 있는 새가 있어요. 되게 우아하게 이제 수영을 치고 있고 이렇게 물 위에서 떠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데, 이 물속을 보자면, 물이 이제 좀 깨끗한 물이라고 치면 이 발이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엄청 열심히 발로 노를 젓고 있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은 여기 있는 이걸 못 보고 위에 이렇게 우아하게 떠 있는 이 모습만 보고서, 그렇지 수영은 저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그냥 물살에 딱 몸을 맡기고 최대한 몸에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영이 되는 거지, 물살을 느껴봐, 이제 그 우아면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밑에 보이지도 않게 휘젓고 있는 이 발이 있었기 때문에 물에 맞춰서 리듬감 있게 수영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여기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칠해놓은 게 여기 어니님이 그린 파란 부분, 여기 보여지는 부분이 여기, 요거 이 얘기시죠? 네, 저 개인적으로 지금 버디님이 비유해주신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비단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삶의 이치랑도 되게
되게 맞닿아 있는 게 특정 어떤 분야에서 정말로 잘하는 사람, 나는 안 되지만 누군가는 정말 잘하고 잘 해내고 있다라는 부분의 차이점은 저는 여기서 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즉 하고 싶은 걸 잘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를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실력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이게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 방법을 좀 달리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유리한 종목을 고르고 뭐 이러는 거는 위에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여기 밑에서 튼튼하게 뭔가가 쌓아져 있어야 되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만 말하면은 그건 틀린 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행동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시되 그것만 할 수는 없다. 위에 말했었던 이 행동을 이건 틀렸습니다. 그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다른 영역의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빼놓고 저는 이렇게만 해서 잘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게 되면은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이게 사실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 위에 있는 그거 시장에 맞춰서 뭘 하고 뭐 종목을 고르고 뭐 고점 돌파를 하든 아니면은 뭐 눌림목 공략을 하든 그런 여러 가지 뭐 기법적인 측면을 적용시키는 것도 해보면 쉽지는 않거든요. 초보자분들한테는 특히 아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그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되게 많이 시행착오를 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 영역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가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하라 그러면 이제 기가 질려가지고 하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렵지 않아라고 하게 되면은 난이도만 놓고 보게 되면 더 쉬워요. 근데 무엇이 가로막을까라고 하게 되면 하기 싫은 거죠. 감정이 가로막는 거지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하다못해 이걸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 위에도 쉬워집니다. 왜냐? 이 아래쪽 영역을 의식하게 되면 위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되게 제한적으로 좁혀져요.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거 많은 고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기법을 외워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밑에 튼튼하게 뭔가 받쳐져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가 계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물린 종목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손해가 연속으로 누적되지 않게 플러스 혹은 이제 0 이상으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 종목을 선택할 때 그러기 위해서 그에 맞는 종목을 고르게 되고 그 종목들은 애초에 좀 무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필터를 하게 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밑에 물에 뜰 수 있게 휘젓는 이 발을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는 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 어떻게 하면 종목을 잘 고르죠? 라고 이렇게 접근 방법을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온갖 기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제대로 된 주식을 해내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차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밑에서 내 몸을 잘 띄울 수 있는 발길질을 이 발길질 실력이 늘어나면은 조금 어려운 종목도 내 발길질 기술로 균형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종목들은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기준 비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언제든지 뭐 종목이 떨어지든 내려가든 컨트롤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보유 비중 이건데 그 기준 비중이라는 건 개인마다 체감적으로 다르게 적용시키거든요. 근데 어니님은 그 기준 비중이 높아요. 당장 저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저보다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니까는 비중도 높여서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 그 종목의 안정성, 종목의 위험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보다 개인적으로 더 폭넓게 고르시고 마찬가지로 이게 되니까 저보다 이게 더 튼튼하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까 어니님이 이게 쉽다면 쉽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닌 게 왜냐면 이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을 고려하면은 마냥 쉽지만은 않죠. 근데 이렇게 막 엄청 커야지만 물에 뜨는 건 아니다. 요만한 상태라도 갖추면은 물에 뜰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이 첫걸음은 생각보다 되게 어떻게 보면 쉽죠. 근데 마음이 가로막아서 문제지. 네, 감정이 가로막는 거지. 이게 막 10만 명 중에 상위 1% 또는 한두 명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열리면은 10만 명 중에 저는 절반 이상 아니면 70% 이상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 감정을 이겨내고 극복한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한편으로는 어렵다면 어렵죠. 사람이니까. 자,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 말고 클럽도 하잖아요. 근데 클럽에서 꾸준하게 함께 하신 분들이 수백 명,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만 해도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분들이 다 엄청난 주식 고수가 되려고 들어온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다 평범한 생활을 하시거든요. 뭐 주부님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뭐 혹은 이제 갓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주식이 궁금해서 들어온 그런 사회초년생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그분들 다 대체로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감정만 잘 걷어내면은 몇 개월 동안, 1년, 2년 동안 이 밑에 이 단단한 기본기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쪽에서 수익도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천천히 체화시켜 나가면서 자기 무기로 하나씩 하나씩 그냥 시간을 두고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이제 이 아래에 관점을 이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클럽 안에서도 성장하는 게 하루하루 그냥 눈에 보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거, 자산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커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좀 관점을 이동시켰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여기 위에 이 아래 이제 쉽게 말하면 모래성 위에 쌓은 성처럼 위에 꼭대기만 바라보고 시간을 낭비하고 소중한 돈을 뺏기실 건가요? 이게 맛있어 보이고 멋져 보여서 주변에서 유튜브에서 여러 방송에서 여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늘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 아랫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뜻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제공해 드렸으니까 잘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꼭 기억하실 거는 한 가지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를 해보려고 하는 게 주식 투자에선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훨씬 중요하다. 이 말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기 싫은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이 이쪽 영역에 대한 관리 싫어합니다.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나요? 저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나요? 기타 등등의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한 가지 공통점으로 귀결되는데, 요거 하기 싫습니다 라는 말로 귀결돼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기 싫은 거를 안 한 상태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에 가까울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꼭 하기 싫은 거를 해보려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려고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들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보기 시작한 분들도 과거 영상, 앞으로 영상들 모두 다 챙겨보시면은 주식 인생을 바꿔드릴 정도로 좋은 내용들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꼭 여러 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능 있는 분들은 잘 하실 거고, 그동안에 과거의 경험이 많이 있었던 분들은 교정이 많이 되실 텐데, 좀 환경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이런 능력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영상만으로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 주식시장에 본인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도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언니님이 옆에 꼭 붙어서 코칭해드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잡아주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러는 클럽이에요. 실전 매매도 같이 하고 수익도 만들어가면서 배움도 있고,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 좋겠고,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클럽 가입 방법이라던가 신청하는 방법들, 그렇게 참고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